안보 멘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돌연 멈춘 문 대통령의 인선 열차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브레인으로 불리던 김기정 안보 2차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오랜 외교 안보 멘토였다. 이게 낙마하니까 더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2012년도부터 그때 이제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이제 자문을 했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그룹이라 한다면 이제 문정인 그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서 이제 연세대 그 항맥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핵심적인 이제 거의 간사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제 이 김기정 전 차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교 안보 노선을 정하는데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이번에 자리 간 것도 보면 여기가 이제 옛날에 외교안보 수석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안보실로 넘어가면서 사실 2차장이 외교안보 수석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외교안보 수석은 보면 전임 정권에서 보면 항상 외교관 출신들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교수 출신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각별하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사실 이제 문 대통령 집권 이후에 보면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외교안보 노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특히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외교안보 노선에서 그 핵심을 맡았던 키 플레이어가 지금 상당히 낙마를 하게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뭐 일정 자체는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G20 회의 뭐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될 분 자체가 지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결국 낙마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런 분의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어제 청와대 측에서는 뭐 건강 악화다 이런 사유를 대긴 했어요. 예, 예. 저희가 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건강 악화는 뭐 특정한 이렇게 사태나 인사와 관련돼서 나올 때 항상 그 표면에 드러나는 명분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뭐 구술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구술의 당사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직접 어떤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또 그 민원들을 받아서 여성단체에서도 어떤 그런 항의와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거로 그렇게 좀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연세대학의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예. 아마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던 뭐 학생들이나 또 그런 분들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본인도 본인의 예의를 잘 알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예상이 됐더라면 애초에 이런 중책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2차장 외교 안보 부분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게 일자리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일자리 수석으로 내정됐던 분하고 이 2차장하고 이 두 분이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 내부 인사에 지금 큰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뭐 낙마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엄청나게 이 문제, 뭐 어떤 구설인지를 파고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종우 실장님. 네네. 여성단체까지 나섰다는 건 이 사건이 좀 작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이렇게 봐야 돼요. 15일도 안 남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더군다나 정상회담 전에 사드 문제 때문에 한미 간 사실 협의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전 조율할 부분들이. 그렇다면 웬만해서는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라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 안보실 내부의 어떤 뭐 문제들, 그러니까 사드와 관련된 문제들이라든지 여타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안보실이 제대로 지금 진영이 안 갖춰져서 딜레이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가 이 김 교수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였을 것이다. 일단 추측할 수 있는 것. 이 여권 관계자 발로 또 확인된 것 뭐냐면 여성단체가 직접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라는 부분은 여권 관계자 발로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여성이고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항의를 했다면 그 여성단체가 보수적 성향을 띈 여성단체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조현옥 수석을 직접 찾아갈 정도면 그러면 이미 청와대에서는 이게 더 이상 이것을 강행했다간 이 정권 자체의 어떤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진짜 이건 유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여성단체가 찾아갔다면
이 문제 자체는 사실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어떤 언행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저건 문제가 발견된 두 수석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분도 과거에 수석급이니까 즉각 이렇게 인사 조치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건 아무리 위중하고 다급한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면 즉각 교체하고 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좀 긍정적인 평가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채권이고 아무리 멘토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교체한다. 이런 태도는 매우 좋은 태도라고. 빠른 조치는 적절했다. 예. 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사실 이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뭐 솔솔 나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던 얘기인데 청와대에서 진작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이 문제는 뭐 저도 이제 주변에서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은 게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 김기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교수들이 이렇게 공직에 나가기가 좀 힘들 텐데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마 이번에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그 뭐 별 문제 아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연세대 쪽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나 봐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달라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늦게 온 겁니다. 이 자체가 답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즉각 인사에 이제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본인 자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그 진술자 이야기와 상당히 좀 배치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김기정 교수의 어떤 그 말 자체를 신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지금 전혀 없던 문제가 지금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웬만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교수 사회 속에서도 소문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일단 보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김기정 교수 같은 경우는 원래 인수위 이제 외교안보 기획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당연히 청와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청와대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확 불거진 것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면이 있다고 본다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인사 시스템 쪽에서 뭔가 하나 이 단서가 발견됐을 때 이거 문제를 놓고 좀 집중 검증을 한다든지 좀 보류를 한다 이런 게 하지 않고 일단 강행했던 측면 그리고 또 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안보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초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무슨 사건이 생겼죠? 여러 가지 아주 불미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떤 트라우마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일단 이 낙마한 김기정 전 차장의 육성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과거 우리 외교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정 전 차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드 배치가 이런 순서로 가게 되면 동쪽으로 확 동쪽으로 밀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바로 50년대와 같은 미국, 일본, 한국의 한미 삼각동맹과 북방삼각관계가 만들어져서 첫 문이 사드일 것 같습니다. 사드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공간을 우리 스스로 더 협소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기정 전 차장이 저런 사드에 관련해서 얘기도 했었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멘토까지 낙마하니까 이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정부의 인사 검증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망진창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보는 안목과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낯이 뜨거워 청문회장에 서 있지도 못할 사람을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중한 국가 외교 안보 기밀을 다루게 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작금의 외교 안보 현안을 가볍게 보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얘기에도 어쨌든 저 야당에 빌미를 줬다는 측면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공격의 그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건 뭐 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혼자 홀로 목소리를 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부각하기 위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검증이 잘못됐다는 건 이거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지만 이번엔 인수위도 없는 상황이었고 민정수석이 임명이 돼서 지금 사실 제대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언론에서 먼저 공격이 시작돼서 만약에 경질을 했다라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그냥 필터링을 거쳐서 이번에 임명이 됐지만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까지 앞둔 상황에서까지 경질했다라는 건 그래도 청와대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인사가 있다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내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두 가지 관점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인사 참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종호 실장님 뭐 인사에 대한 잡음이 계속 나오면서 청와대에서는 참담하다, 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자, 일단 이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었잖아요. 탁현민 행정관으로 지금 뭐 이렇게 직접 일을 하고 있다지만 어쨌든 탁현민 교수의 그런 옛날 부적절한 그 여성관이 담긴 그런 책이 또 드러나서 아직도 탁현민 뭐 행정관은 고민 중이다. 청와대 이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유사한 어떤 그런 그 논란으로 지금 그 경질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분히 새 인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와대에서 스스로 이 기준을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2007년 이후의 위장전입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언급하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인사검증을 하겠다. 그 이후부터 드러난 어떤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번 차관이라든지 청와대 내부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앞으로도 훨씬 더 검증의 어떤 수준을 높여보자 하고 시작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 차관이라든지 뭐 미리 내정했다든지 임명한 사람들로부터 사실 이런 하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뭐 백 변호사 말씀에 저는 일견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적하지 않고 내부에서 미리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스스로 경질했다.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주제를 보시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인선 열차가 일주일 가까이 멈춰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허 교수님 지금 뭐 원래 하마평에 올랐고 거의 낙점이 다 됐다고 한 사람들도 지금 새 인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청와대 기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몇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맨 처음에 이낙연 총리 내정자, 그 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그 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인사라고 했지만 언론이나 뭐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검증 과정에 몇 가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청와대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곤란한 처지에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거조차 안 돼서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라고 사실상 사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인사는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해보기 바란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과정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부분들에서는 청문회 가면은 아주 심각하게 문제될 내용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몇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도에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 김상곤 교육감 내정자에 대해서도 뭐 교수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도 많은 논문을 쓰다 보면 논문의 표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좀 나오는 좀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 출신은 이제 군에 계셨기 때문에 뭐 군 업무와 관련된 군납 비리 이런 부분이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사실에 가까운지 아닌지 이런 판단 그 근거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자꾸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국회의원 출신 4명을 중간에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미루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제 인선해야 될 장관 자리가 아직도 12자리나 남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늦춰지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직접 관여를 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이제 이 인선이요. 고위직 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제 본인한테 직접 묻습니다. 한 200여 가지 정도 되는 자필로 이제 질문을 하고 그걸 받아서 이제 검증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평판 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 평판 조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가 뭔지 그걸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역할을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원래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중요한 인사가 되면 국정원에 이제 IO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각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정원 정보관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누가 뭐 장관을 한다 그러면 언론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IO가 저에 대한 평판 조사를 쫙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올리면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전임 정부에서 있던 조난 자료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인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일단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은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관여를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정원이 이 평판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순수히 그 사람이 냈던 진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사를 미리 좀 띄웠을 때 이제 제보 오는 것들 이것만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장관들이 만약 이 사람들이 그냥 딱 장관이었던 내정이 됐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또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새로운 뭐 국회의원들은 사실 그동안 워낙 노출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 뭐 이런 많은 민원들이 있고 또 이게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되는 인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사실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기정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분이 그냥 교수로 있을 때는 괜찮지만 어떻게 누가 뭐 장관 후보자가 됐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어떤 사람의 이름을 좀 언론에다 흘려서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이런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선 자체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다급한 그리고 빨리 해야 될 뭐 하마평에 쭉 올랐어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12개 부처 장관들이 여전히 공석인데 인사 이 검증 그리고 인선 열차가 다시 달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인사 문제로 이렇게 고심하는 청와대가 그런데 여당이 민주당과도 손발이 좀 안 맞는 모습이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나 협치의 필요성을 하지만 시작부터 협치를 위한 협치에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은 협치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협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민생을 위한 협치, 국민을 위한 협치여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당청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마련이 협치의 전제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종구 실장. 네. 이게 보면 예. 오늘 한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이 추미애 대표가 서훈 국정원장 이 얘기 인사 발표도 10분 전에나 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 발로 나왔냐면 당 관계자 발로 언론이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그 인사가 지금 그 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가 도대체 당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 중요한 이낙연 총리 내정부터 시작을 해갖고 서훈 국정원장까지 10분 전에 통보를 하는 거를 이렇게 언론에 비춘 거거든요. 언론에 비췄다는 건 뭐죠? 청와대에 대한 간접 항의죠. 그러니까 청와대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과 좀 전에 추미애 대표의 표현, 협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이으면 딱 이렇게 돼요. 협치 말하면서 야당과의 손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우리 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부터 해라라는 그런 지금 항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추미애 대표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좀 삐거덕 소리가 나왔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 안 만난다든지 나중에 꽃 하나 받으면서 꽃을 왜 한 송이만 들고 왔느냐 뭐 조크였지만 이런 어떤 표현들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한테 더불어민주당 정부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당의 위상을 높이고 당과 소통을 하면서 함께 전국의 운영을 해달라 하는 강력한 또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 전화 통화 한 번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 번 선거 기간 동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제 뒤에 우리 당이 또 여러분들께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3기 민주정부 힘차게 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영원한 개혁과 통합 그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습니다.
예, 뭐 글쎄요. 양쪽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도에 따르면 전병헌 정무수석도 추미애 대표랑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정부라 불러달라라는 말이 좀 무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약간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 좀 전에 지나갔던 그 사진에서 보면은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그 정책실장의 팔을 끼려고 하는데 정책실장은 팔을 이제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저것이 지금의 이제 당청 간의 그런 뭐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정책실장이 제일 이제 그 상급자지 않습니까? 그 수석보다는. 그래서 이제 전병헌 수석은 뭐 추미애 대표하고 잘 아는 사이니까 두 분은 잘 모르는 사이니까 이제 상급자를 옆에 모셔서 그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좀 쑥스러워하는 그런 정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민주당 정부고 민주정부 상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 대표를 챙기는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은 뭐 이런 사례를 보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당과 함께하는 정부 이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은 2012년 대선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때 대선 캠프하고 당이 따로 노는 바람에 이렇게 총체적인 선거를 못해서 대선에 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과 언제나 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다 해서 집권을 해도 민주당 정부로 가겠다 해서 지금 장관도 4명이나 입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대표하고의 소통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인사 얘기까지